이번 시간에는 한국에서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거시경제에 관해서는 거의 뭐 전문가, 독보적인 전문가이신데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님 모시고 2월 FMC 이후에 좀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미국 경제는 어디로 가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너무 반갑습니다. 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구루를 모시는 코너인데 구루가 꼭 아,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도 있다는 이런 제가 취지에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아, 예. 저, 제가 저 봤을 일단 때는 먼저, 예. 예. 먼저 제가 이건 먼저 좀 확언을 해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확인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혀 구루는 아니고요. 그냥 예. 이렇게 관심 있게, 그리고 저 월스트리트 많이, 김용필의 월스트리트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잘 참고하고 있습니다. 제 네. 생각에는 와보니까 미국 전문가나 한국 전문가나 아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모시게 됐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 좀 이제 드려보기 시작할게요. 사실 이제 네. 어제 2월 FMC가 있었고, 이제 네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그런 관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금리가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보는 것과 어쨌든 연준이 보는 거랑 아직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느 네네.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으신지, 이제 FOMC가 한 번 더 끝났으니까 그거 먼저 한번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연준에서는 두세 차례 추가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한 번만 더 인상하면 음,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려 이제 6 개월만 지나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인제 이런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대표적으로 먼저 불을 질렀던 사람이 아마 인제 아시겠지만 건들락이죠. 그렇습니다. 예. 건들락이 제 기억에는 4.5 에서 멈춘다. 이제 요렇게 얘기를 했다가 어제 FOMC가 끝난 다음에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increase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는 한 번은 더 올릴 것 같다 인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사람이 맞았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엄청난 인사이트를 가진 분이죠. 저도 그럼요. 그분 예. 인사이트 엄청 많이 참고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인제 시장에 대해서 '연준이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 중에 한 분이 인제 그분이라서 그분의 케이스를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거고요. 시장은 한 차례 정도에서 멈추길 기대하고 연준은 두세 차례를 달려갈 거라고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보는 연준과 시장의 그 관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어떤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그 음, 환자가 어떤 질환으로 입원을 한 겁니다. 그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그 질환을 바라보는 환자의 관점과 의사의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환자는 몸이 좀 괜찮아지니까 이게 속이 뒤집어졌던 거거든요, 하도 음. 짜고 단 거 예, 많이 예. 먹어서. 근데 인제 안 먹으니까 속이 괜찮아졌잖아요. 그 예. 의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가겠다고. 음, 근데 이제 의사는 얘기하는 거죠. "좀 더 안 먹어야 음, 나가면 보나마나 먹을 테니까 먹지 말아야 여기서 며칠 음, 더 있어야 확실히 낫고 간다. 그래야 재발 안 한다." 인제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의사는 그 관점에서 더 있으라고 하는 거고 환자는 "괜찮은데 왜 난리냐." 이런 음, 거죠. 그래서 환자는 생각하는 거죠. "하루만 더 있으면 나간다." 음, 근데 의사는 "5 일은 더 있어야 된다." 인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 서로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연준이 두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요. 일단 5%를 넘기려고 할 음,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거기서 세 번째까지 더 인상할까 2+1을 인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좀 음, 다를 것 같아요. 음. 근데 인제 한 가지 좀 볼 수 있는 건 어차피 우리가 인제 역기저 효과 때문에 이제 전년 대비를 많이 안 보려고 하잖아요. 아마 뉴욕 그렇습니다. 예. 현지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전년 전기 대비 대비도 숫자는 많이 크게 보죠. 신경 안 예. 쓰고 예. 예, 예. 그래서 인제 month over month를 많이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일단 month over month를 볼 때 저도 몇 가지를 좀 보면 일단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좀 멈추고 음, 옆으로 좀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70불 정도에서 70에서 8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70 불에서 80불 이 레벨로 온 게 지난달 11월 정도에 내려온 다음에 그 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음, 이 박스에서 횡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먼스 오브 먼스로는 음, 에너지 가격이 찍어 누르는 힘이 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먼스 오브 먼스로 봤었을 때 음, 달러가 약세가 됐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이게 달러가 약세라는 거는 수입 물가를 자극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당장 나타나는 거냐 아니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유가라는 것도 에너지 가격을 찍어 누르는 그 음, 힘이 쪼끔은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음, 그럼 사실상 여기가 진검승부인데 음,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물가가 내려가는 모습들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가 쪼끔 저도 음, 의구심이 드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반영이 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꼭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음, 그리고 인제 다뤄도 주셨지만은 스페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인제 현재에서 기대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9.5에서 9.1에서 6.1까지 6.5까지 불과 6개월 만에 쭉 내려와 줬는데 이 속도만큼 더 내려와 줄까? 이제 이게 기대인 거고 더 내려와 주면 사실상 올해 연말이면 2% 거의 가까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이제 사실 게임 끝나는 거니까 음. 연준 돈 워리 비 해피 이거잖아요. 음. 금리 인하해도 된다. 이제 이 예. 얘기니까요. 이제 약간 시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 음. 연준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려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스티키한 영역에서 무너지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고서 음.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뭐든지 정해져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음. 고금리와 강달러 처방을 쓴 거죠. 높은 금리로 찍어 누르고 강한 달러로 수입 물가를 억제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의 고금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시장 금리로 따지면 2년짜리 4.8로 때리고 음. 달러 인덱스로 따지면 115로 때린 거잖아요. 예. 예. 이 강도로 때리니까 인플레이션 휘청휘청한 거죠. 음. 근데 6개월 만에 그렇게 빨리 떨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음. 2년짜리 국채 금리가 4%예요.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입니다. 100일 그 정도 나오죠. 그러면 예. 물론 뭐 옛날에 비해서 고금리하고 강달러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지난 10월, 11월에 비해서는 그 위세가 약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걸로 그 정도 속도로 인플레이션을 찍어 누를 수 있을까? 그 생각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망치가 무뎌진 거지 않습니까? 음. 그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관점은 음.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재발까지도 함께 염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융 시스템의 불안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두 차례 추가 인상이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플러스 원에 대해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음. 추가적인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예, 그 감사하고 이게 사실은 그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고용시장 노동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노동이 어느 정도 버텨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치를 보면 전혀 이제 사실은 거의 약간 균열이 뭐 조금 있으면 이제 뭐 고용보고서 또 나오기도 하겠지만 전혀 균열이 보이지 않아서 근데 좀 이거는 보는 사람들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네네. 빠르면 상반기 안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한 번에 확 틀어서 바뀔 수도 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균열이 너무 늦게 천천히 가서 좀 더 오래 갈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 어떠세요? 좀 이렇게 미국의 고용시장 이게 좀 빠르게 한다고 보시는지 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봐야 될 건지. 어, 저는 일단은 예. 조금 시간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이런 것 같아요. 파월 의장도 고용 시장에서 그 실업률 자체를 문제 삼는 것보다는 레이버 포스가 얼마나 예, 파티시페이션이잖아요. 예. 얼마나 참여율이 나오는가가 음. 문제인데 지금 참여율이 안 올라오죠. 그렇습니다. 참여율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겁니다. 음. 그죠? 이건 뭐냐면 이제 어떤 질병에 대한 이슈도 있는 음.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노령화로 인해서 은퇴한 사람들도 있는 건데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이 11월 말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얘기했던 거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었던 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이 음. 은퇴를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예. 뭐 속된 말로 시간당 15불씩 버는 것보다는 코인 투자하겠다 이제 이런 그렇죠. 얘기겠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자산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 모습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음. 일자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을 수도 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을 구하기 어려우면 예. 약간 경기 침체가 나타나더라도 음. 혹은 이게 실물 경기에서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돼도 기존에 있던 사람을 자르기가 힘들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다시 채용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걸 음.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 같이 좀 일단은 데리고 있으려고 음. 생각을 할 거지 않습니까?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그렇게 된다라면은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이 생각보다는 탄탄하게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자산 가격에 대한 디펜던시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고요. 자산 가격이 높아지면 이게 사람들의 저축을 줄이면서 소비를 늘리는 걸 또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미래에 소득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비를 이어가게 되겠죠. 음. 그럼 물가가 안정되는 속도도 낮아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장사가 되니까 예. 실물 경기가 버텨주니까 이렇게 높은 물가 금리에도 그러면은 고용이라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자산 가격에 대한 디펜던시가 되게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큰 폭의 충격이 나타나면은 시차를 두고서 그때는 고용이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음. 그렇지만 그 실업률이 올라가는 속도도 과거보다는 조금은 좀 음. 느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또 이제 논란은 어쨌든 이제 파월 의장이 자기의 베이스 케이스는 어쨌든 소프트 랜딩이나 아니면 소프티시 랜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크게 실업률 올라가지 않고 이제 그 경제 성장도 그렇게 나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 2% 인플레이션 타겟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자신의 이제 베이스 케이스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네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반대할 거라고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네네. 이런 멘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결과적으로 이게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관련. 이제 저도 예, 파월 의장이면 예, 그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자기가 희망하는 시나리오가 2달 정도에는 보여줬던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그 생각을 했죠. 성장이 주저앉는 속도가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보다 빠를 거라고. 맞다. 그러면 그렇죠. 성장은 빨리 내려오는데 물가가 천천히 천천히. 떨어지게 되면 예, 이게 참 이상한 일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이 물가가 계속 음, 높은 영역에 있으면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미리 때려잡아야 된다. 음, 그래서 성장의 희생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밖에 없어. 이게 기본 사고였는데 지금 이제 참 독특한 게 지난 몇 달 동안에 한 두세 달 동안에 나타났던 현상은 자산 시장이 빠르게 무너지지 않고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이 플러스였어요. 예, 상반기가 마이너스였고, 그죠? GDP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을 하면서 소비도 12월에 식긴 했지만 그래도 탄탄하게 버텨줬단 말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물가도 빠르게 내려와요. 예, 그러면 성장이 내려오는 속도보다 물가가 더 떨어지는 빨리 속도가 내려오죠. 빠른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음, 그러면 이걸 지금 이 판을 깰까? 음, 또 금리를 올려가지고 성장도 음, 무너뜨리고 자산 시장도 흔들어가지고 둘 다 무너뜨릴까? 이게 아니라 음, 만약에 건전하게 자산 시장도 튼튼하고 성장도 나오고 물가도 안정된다면 음, 이 페이스를 가져가는 게 낫잖아요. 인위적으로 망치로 깰 필요는 없고. 그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지난 두세 달 정도 나타나니까 그 희망을 좀 강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지를 좀 더 지켜보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연준이 덜 매파적이었다라는 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비둘기라는 얘기도 하지만 음, 비둘기라기보다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덜 매파적 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음, 이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굳이 깰 필요가 있을까? 음, 매파도 되고 비둘기파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음, 현재의 상황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를 얘기했던 게 이제 그런 의도였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가능할까? 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10월, 11월, 12월에 이제 흐름을 보면 사실상 자산 시장이 크게 과열됐다가 또 주저앉다가 과열됐다 주저앉다 이 현상을 반복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작년에 1년 내내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작년에 6월 달에 저점을 기록하고 크게 뛰었다가 10월에 한번 그 저점보다 살짝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는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로 보면 거의 플랫입니다. 옆으로 기었어요. 예, 그러면 음, 자산 시장이 많이 무너질 거라는 기대도 좀 덜하고, 음, 그죠? 그리고 이제 의외로 공급망 쪽에서 풀려주면서 특히 유가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음, 에너지 사이드에서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니까 음, 이런 흐름들을 좀 이렇게 영향을 좀 상당히 받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음, 이제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가 조금은 주춤하고 음. 만약에 자산 시장이 옆으로 기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뜨거워진다면 이러면 조금은 좀 다른 방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파월 의장도 그렇게 갈 것이다라기보다도 이걸 혹시라도 더 된다면 베이스 시나리오를 삼고 싶어. 이제 이런 희망을 좀 얘기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그 FMC 자리에서 어쨌든 자산시장 그 단기간에 좀 오른 건 자기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어차피 좀 장기 네네. 비전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 어차피 전망도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네네. 다 이게 말씀 듣고 나니까 좀 설명이 다 이해가 한 번에 되네요. 그런 측면이 좀 네네네.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 근데 요거는 이제 추가로 하나 또 궁금한 게 이건 어차피 연준의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기본 스탠스라고 좀 스탠스 관련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번 말씀을 주셨던 것 같기도 한데 좀 시간이 또 지나고 FMC도 있고 해서 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어떠신가요? 좀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아직 그 살아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좀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을 잡아 누른다면 음, 그때는 금리 인하를 하겠죠, 분명히. 그렇죠. 근데 경기 침체의 초입에서 음, 혹은 경기 침체가 올 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일 때 음. 과거처럼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시 고개를 강하게 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음. 인플레이션의 재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만을 보면서 들어간다기보다도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게 실물 경제를 찍어 누르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시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 그래서 약간은 비하인드 커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가 이제 물가가 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 대응한다는 표현이긴 한데, 음. 약간 이번에는 이제 후행적으로 좀 대응하는 방법들을 조금 생각하게 되지 않나. 음. 예, 고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기 침체보다는 만약 금융 안정의 문제를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죠. 금융 시스템의 붕괴라든지 이런 문제가 예. 생긴다든지 예. 작년 11월에 국채 시장처럼 음. 이런 케이스라면 연준은 주저없이 개입할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건 이제 이번 질문은 이제 IMF에서도 좀 자기들도 고민이 많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그 결국 중국 경제활동 관련 경제활동 재개 관련 내용인데 그 IMF는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뭐 당연히 수요 증가에 따른 뭐 인플레이션 요인도 있지만 어쨌든 글로벌 경제를 좀 더 부흥시키고 수요 진작 측면이 좀 더 강할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종합적으로 따지면 양 뭐 좋은 측면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좀 결론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만 보면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디스인플레이션 요인이 좀 더 강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급망이 좀 이제 그게 아무래도 예. 완화될 테고 예.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일단 이걸 논하기 전에 저는 이게 인플레이션이냐 디스인플레이션이냐 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저는 이제 요 말씀을 먼저 한번 음.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러면 중국은 리오프닝을 안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럼 계속 리오프닝을 안 하고 현 상태로 있는 게 전 세계에 큰 도움을 줄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오프닝을 해야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리오프닝에도 그게 이제 봉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요. 음. 그게 전 세계 글로벌 교역량의 하향 조정에도 큰 영향을 준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예.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장의 관점에서 지금 뭐가 제일 두렵냐면, 성장보다도 뭘 잘못 건드려 가지고 예. 단기적으로라도 이 연준이 무서운 음. 연준이 또 맞습니다. 금리를 세게 예. 올릴까 봐 이게 제일 무서우니까 리오프닝 하면 안 음. 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실물 경제의 성장을 담지하고 오르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뭘 연기해 가지고 계속 낮은 금리로 돈을 뿌려 줘 가지고 그 효과로 자산 시장을 부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은 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예예. 일단은 리오프닝으로 가는 과정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인제 문제가 생기는 네. 건, 이게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까 인제 이건데, 물가가 오르더라도 만약에 실물 경제의 성장이 탄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실물 경제의 성장이 탄탄하고 소득이 강해지고, 음. 그리고 만약 이게 생산성의 개선을 만약 가져와 준다면, 그렇잖아요. 노동력의 투입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그렇다라면은 단기적으로야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성장을 주춤하는데 중국의 성장이 강하게 나와준다. 이러면은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위안화의 프록시라고 한다면 예. 위안화를 따라서 원화도 추가 강세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수입 물가가 안정이 될 수가 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요인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만약 자극하게 된다면 음.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버텨낼 수 있으면서도 통화의 강세를 만들면서 음. 우리나라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의 요인들, 음. 이런 것들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음. 고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음. 그 이제 중요한 얘기는 거의 다 어쩌고 본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랠리 결과적으로 1월 랠리 그리고 지금도 약간 이어지고 있는 이 증시 상승세 이거를 지금 동참해야 될 것이냐 이제라도 좀 뛰어들 아. 것이냐 네. 아니면은 이거를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될 것이냐 네네. 상황을 좀 더 아니 봐야 뭐 될 것이냐 그 좀 네네. 어떻게 좀 보면 될지요. 근데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저는 뭐 예, 일관되게 예, 예. 분산 투자를 얘기해 음. 왔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는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음. 된다라고 생각을 음. 해요. 왜냐하면 기대의 괴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음. 그리고 그 기대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질문을 주실 때는 금리 인상이 언제 멈추는가를 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시장은 되려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인제 그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뭐냐면 과거에도 보면 6개월 정도면 금리를 낮춰 줬어요. 이 얘기가 지금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2018년도 12월에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2019년도 하반기 7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니까 그때의 기업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빠르게 금리 인하를 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 연내 금리 인하는 2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금융 시스템의 붕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렇게 빠르게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2%를 살짝 넘었다가 훅 주저앉으면서 2% 밑으로 내려가 네. 버리면 이때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니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대응을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레벨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디플레이션보다는 아직은 인플레이션을 조금 인플레이션. 더 네.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논할 때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지 않나. 아니 사상 최저 실업률에서 금리 인하를 그리고 자산 시장도 뜨겁고 음. 소비도 양호하고 음. 물가도 안정돼 있는데 음.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의 기대가 조금은 좀 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시장의 심리라는 건 항상 기대를 먹고 달려가고요. 달려갈 때 이런 것들도 있죠. 지난 10여 년 동안의 학습 효과를 통해서 바닥에서 사면 항상 올랐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바닥이 어딘지 몰라서 되게 두려운데 막 오르고 있고 사람들이 막 사면 바닥인가?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 붙게 되면서 그 시장의 강세를 더 추종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 포지션을 비우고 있었을 때 이 강세가 너무 세면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이럴 그렇죠. 때 실수를 종종 하곤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일부 정도 담궈 놓는 것, 음. 작은 금액 정도로 작은 비중 정도로 담궈 음. 놓는 거는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지만 이걸 섣부르게 따라가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음. 요런 것들은 조금 좀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냐. 예, 요 정도 조언 드립니다.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의 현안들 그리고 시장을 보는 눈이 한번 오늘 다 정리가 한번 된 것 같습니다. 부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실 수 있으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